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용 주거단지 공사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된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도 불투명해졌는데요. 결국 JDC가 사업자로부터 부지를 다시 사들이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17년까지 2조 5천억 원이 투입돼 휴양 숙박시설과 메디컬 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던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 사업자인 버자야 제주 리조트 측은 1단계 사업으로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하며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공사는 중단됐고 오는 20일로 만기가 다가온 버자야 측의 대출금 1,172억 원은 JDC가 갚게 됐습니다. 버자야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 저희가 대신 대납을 하고 토지를 가져오는 그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 부지의 85%인 65만 제곱미터는 다시 JDC의 소유가 됩니다. 버자야 측이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떼고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JDC는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특별법 개정을 포기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자야하고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수순일 것이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토지주들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버자야 측은 이미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 JDC는 투자기업과 제주도,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어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올해부터 주택사업을 시작합니다. 개발센터는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 학교 부지 중 일부를 용도 변경해 올해 안에 3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에도 공동주택 용지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개발 예정 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공항확충지원본부 특별지원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성산읍 사무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상당 부분 이해한다며 진정성을 갖고 건축과 토지, 감정 등 주민들의 의문점에 대해 1대1로 무제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지원사무소에는 김방훈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주민소통단 14명이 근무하고 변호사와 회계사도 상담을 맡게 됩니다. 종이 상자를 뒤집어 쓰고 상가에 침입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CCTV를 피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자를 뒤집어 쓰고 상가 복도를 걷는 남성. 상자를 펼친 뒤에는 대걸레를 이용해 CCTV를 가리고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갑니다. 매장 안에서는 모자가 달린 옷으로 노출을 피했습니다. 유아용품 매장에서 현금과 체온계 등 66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28살 김모 씨입니다. 화장실이다 보니까 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개방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쪽 화장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공간이 아니라고. 현장을 빠져나온 김 씨는 CCTV가 없는 골목길을 이용해 2시간을 걸어 지인의 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 하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범행 장소로부터 1km 떨어진 이곳 편의점에서 남성이 음료수를 구입하다 이 내부 CCTV에 얼굴이 또렷하게 찍혀 결국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은 탐문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등록된 주소지에 살지 않아 김 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이번에는 김 씨의 SNS가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올린 글과 풍경 사진 등을 근거로 잠복 끝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페북에 올라온 사진, 동영상, 댓글 등을 분석, 용의자 배회처 및 임시 주거지, 임시 직장 등을 확인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벌초와 제사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척에게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정권 판사는 44살 김모 씨 등 사촌 형제 2명이 사촌 형수 63살 이모 씨를 상대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나눠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사촌 형수와 약정을 맺은 뒤 5년 동안은 집안 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다. 재판을 앞두고 3년 만에 일부 비용을 부담했다며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아라동과 연동을 잇는 아현로의 한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한북교입니다. 폭 10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 도중 자재 설계 오류가 드러나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다시 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관급공사 부실 시공, 예방 대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공정률이 50%를 넘어선 한북교. 교량 상판이 눈으로 봐도 마치 물결이 있는 것처럼 불룩 솟아올랐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 상판의 솟음 정도는 최소 9cm에서 최대 18cm. 상판이 솟아오르면서 도로 옆 파이프도 함께 휘어졌고 평평해야 할 인도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문제가 된 상판을 제작한 업체는 상판 위에 도로 포장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예산 55억 원이 투입된 교량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시는 다시 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 교량은 그 소슴치가 그 설계할 때 좀 과다하게 좀 계산이 돼서 외형적으로 지금 그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시가 교량 공사에 재시공을 명령한 건 이번이 두 번째. 제주시 화북이동 황사평마을 인근에 건설 중인 와호교도 완공 예정 날짜가 넘었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교량 상부에서 10cm가 넘는 처짐 현상이 발견돼 재시공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관급자재 납품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시정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따른 소요 비용은 그 관급자재 계약 업체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안전이 최우선돼야 할 교량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실이 잇따르는 근본적인 원인과 예방책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김찬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실 시공으로 드러난 다리들은 철제 대들보에 콘크리트를 씌우는 새로운 공법이 도입됐습니다. 불룩한 대들보를 콘크리트 무게로 눌러 수평을 맞추는 방식인데 수평이 맞지 않아 한북교에서는 소숨 현상이, 와호교에서는 처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들보를 설계한 업체가 얼마나 불룩하게 만들어야 할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설계, 시공 단계, 많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서 분명히 제대로 했으면은 이 오류가 충분히 감지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새로운 공법을 관리 감독할 전문 인력이 행정기관에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전문 감리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설계 오류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 공사를 하더라도 벌점을 주거나 몇 개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형식적인 제재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전문 기관에 이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이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어떤 별도의 전문 검증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리는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해야 할 교통 기반 시설입니다. 다른 어떤 공사보다도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감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선비의 고장이라는 안동에는 유서 깊은 고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고택을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활성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안동 MBC 정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웃음을 노리는 자들뿐 아닌데 서두르시오. 똑같이 생긴 자로. 이 장면의 촬영지는 안동 이상루였습니다. 경북 명품 고택 44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고택에서 보내는 하룻밤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여행이지만
대개 한두 번의 체험으로 끝이 납니다.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호텔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고택의 이제 그 불편함을 못 참더라고요.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택 체험의 현실적인 문제는 체험객들의 재방문율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험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일 것인가? 연계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해가지고 고택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문체부하고 이 프로그램 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삼성은 21일까지 전체 컨설팅을 끝낸 뒤 곧바로 호텔 신라의 인증 현판을 부착합니다. 삼성 임직원 20만 명의 힐링 프로그램도 시작합니다. 앞서 고택별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됐고 통합 홈페이지도 마련됐습니다. 일본의 료칸처럼 방문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일링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삼성은 이렇게 44곳의 고택을 중심으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연차적으로 고택 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라 있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다행히 바람은 많이 잦아들었는데요. 낮에는 평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산간에는 아침까지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도에서 5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5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7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산간에는 내린 눈으로 인해 결빙된 도로가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섬 지역에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셔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큰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최가별 사장과 직원들이 30만 원, 대성환경 이상훈 씨가 50만 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시 지회 고창덕 회장이 30만 원, 쉐보레 제주선진 현승철 대표와 직원들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제주시 2호 이동 일주서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43살 김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 사고 차량들이 먼저 진입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레리의 해안가 임야에서 불이 나 1,600여 제곱미터 안에 잡목 일부를 태우고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장소가 해안가 절벽이라 소방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진압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6살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해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연동의 상점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한라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한라학원 전 이사장인 80살 강모 씨에 대해 제주시가 제출한 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빠르면 다음 주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한라학원 이사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제주시 노영동의 농지 10,000제곱미터를 산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확정한 신청사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제주시 연동에 현 청사를 허문 뒤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임시청사를 짓는 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 데다 현 청사의 주차장도 좁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후보지로는 제주시 노영동 옛 해안경비단 부지와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인근 공공청사 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